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6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갑신월 갑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이 되겠고요. 그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을에 해당이 되는 신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살펴본 후에 사주 전반적인 짜임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예요. 나무. 쉽게 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일단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나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갑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목이라고 하는 갑목과 음목이라고 하는 을목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된다. 이렇게 일단 큰 틀에서 이제 구분을 해 놓으시고, 양목이라고 하는 갑목은 비유를 할 때, 물상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할 때 대립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와 같아요.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전나무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굉장히 굵고 곧고 크게 높게 자라는 모든 그러한 나무들을 갑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편백나무라든가 오동나무 같은 것, 이런 나무들을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대립목과 같은 나무가 아니라 작은 지랑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목이라든가 회초 같은 것이 바로 을목에 해당이 되고, 또는 양류목이라고도 해요.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처럼 약간 부들부들하면서 낭창낭창하면서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을목을 비유할 때는 회목, 회초 내지는 양류목.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개나리 같은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나리는 일단 줄기는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갑목처럼 큰 소나무처럼 단단하고 그렇지 않죠. 잘 부러지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회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화초 같은 거예요. 난초 같은 것, 나무처럼 이렇게 딱딱딱한 그런 재질은 아니면서 부드럽고 잘 휘면서 또 꽃을 피우는 이런 것이고, 양류목 같이 이렇게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넝쿨식물 같은 걸 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넝쿨식물, 칡넝쿨이라든가 담쟁이 넝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등나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나무들을 타고 넘어가죠.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주변을 이렇게 타고 감싸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입니다. 그래서 을목하고 갑목의 특징은 뭐예요? 갑목은 단단하고 곧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단단하지 못하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쓰는데 용도가 있는 거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제목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옛날 같으면 배를 만들 때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큰 어떤 공사할 때 버팀목으로 쓸 수도 있겠고, 내지는 장롱, 요즘에 장롱 같은 거 붙박이로 다 짓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자개장이라든가 이렇게 원목 가구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잘 사는 집,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고 곧고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용도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화초로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쓰려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나 칼이라든가 아니면 톱 같은 걸로서 작벌해야 된다 그래요. 베어서 동량지모 내지는 동량지제로서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면 을목으로서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 강의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양간은 스케일이 크고 좋은데 음간은 스케일이 작고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감목이 큰 제목이에요. 높이도 크고 굵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베어서 버팀목으로 쓰게 되면은 여러분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요? 뭐 나름대로 비싸겠죠. 또 오래된 나무일수록. 근데 여러분 난초 같은 거 있잖아요. 화초 같은 거, 난초 같은 거, 특히 희귀 난초, 자생난이라든가 이렇게 좀 야생 이렇게 해서 피우는 난초 같은 거 가격대가 많은 경우는 1000만원대, 억대 가는 난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간인 감목이 좋아요? 음간인 을목이 좋아요? 이거는 딱히 어떤 것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나름대로의 배합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간목도 직립천고라고 해요. 직립천고라고 해서 곧게 자라서 천년을 사는 것이 이 간목이면서 또 동량지목으로서 또 천년을 산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간목이죠. 그러니까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큰 업적과 큰 어떤 부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화초로서 동량지목이 아니라 목화통명을 잘 이루어서 아주 희귀한 난초가 꽃을 아름답게 피면은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간이 좋다, 음간은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양간은 양간 나름대로의 중화를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음간은 음간 나름대로의 중화를 이루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깡패나 건달이 좋아요? 아니면 잘 나가는 여자 배우가 좋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배우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수도 있겠고, 설마 또 깡패 건달이 좋다라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도 필요하고요, 여자도 필요하고, 남자는 남자답게 강하고 튼튼하고 씩씩하면 남자로서 좋은 거고, 여자는 여자로서 부드럽고 상냥하고 또 나름대로 여자로서 또 도도한 면도 있으면 또 나름대로의 또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간이라고 해서 좋고 음간이라고 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 양간은 양간 나름대로 중화가 이루어져 있느냐, 내지는 음간은 음간대로 어떻게 중화가 이루어져 있느냐, 이거를 꼭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간인 을목은 목화통명, 화를 봐서 목화통명이 되는 것이 좋은데, 화는 병화를 보는 것이 좀 좋겠고, 물론 이제 원령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는 개수로서 적절히 조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목 같은 경우에도 물론 봄이라든가 여름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자라는 나무로 봐서 병화 개수로서 조화를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고, 반대로 추동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그야말로 동량지목으로서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어떻게 돼요? 경금을 잘 단련하게 되면 날 세운 도끼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말끔하게 재단해서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간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용도는 목화통명으로 써도 되고 동량지목으로 써도 되는데, 원래 간목의 용도는 뭐예요? 동량지목, 동량지지로 쓰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 것이고요. 을목의 원래의 목적은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아름답게 피는 것이 원래 을목의 용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씩씩한 게 좋은 것이고요,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부드럽고 상냥한 것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자를 뭐 폄하한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가끔가다 있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여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리에 대한 음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들었을 뿐이지, 내가 여자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가지고 있죠.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을이 되겠죠. 가을. 그 다음에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신월, 유월, 특히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요한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추동절에 태어났을 때, 추는 가을인 것이고요, 동은 겨울이잖아요. 추동절에 태어나게 되면 이 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자란 성목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성장을 멈추죠. 가을 겨울에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열대 우림이라든가 이렇게 항상 따뜻한 데 있으면 나무가 계속 자라죠. 근데 나무가 단단하진 않아요. 적당히
따뜻한 기후가 있으면 적당히 또 차가운 기후가 있어야 나무가 크면서 웃자라지 않고 좀 단단해지죠. 그래서 열대 지방에 있는 나무는 펑펑펑 자라는데 나무가 무르고요.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는 조금씩 크지만은 그래도 나무가 좀 재질이 단단하죠. 그래서 일단 신월, 유월, 술월, 해자, 축월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유술, 해자, 축월의 간목은 뭘로 쓴다? 목화 통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뭘로 쓰냐면 아까 말했던 동양지 목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왕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월 안에는, 신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장간을 한번 꺼내서 한번 들춰볼까요? 뭐가 있는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 중에서 초기라고 해요. 초기 내지는 역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임수는 중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경금은 정기 내지는 본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기 원령 자체에 경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뭐냐면 원력 자체에 경금 스스로가 있기 때문에 목만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큰 나무를 베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월의 금은 왕한 금왕절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에 태어나면 그 오행이 왕한 걸까요? 약한 걸까요? 굉장히 신약한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신약한 사주인데, 신월은 경금이 본기이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7살이 왕하죠. 신약한 중에 살이 왕한 신약, 살 왕한 그런 사주가 돼요. 그래서 가을에 나무를 베어서 동량지목으로 써야 되는데, 나무 자체가 약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작은 잡목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잡목 베어다가 여러분들 큰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큰 궁궐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잡목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 수도 없고요. 잡목을 베다가 큰 어떤 장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기가 힘들죠. 기껏 좀 만들면 계집 정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계집, 큰 개도 안 되고 작은 우리 치아라든가 이렇게 그런 계집인데, 그런 계집 이렇게 멍멍이들 만들어주면 나무가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개가 집을 질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개가 집을 끌고 다니면 금방 망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월, 유월, 술월, 또 해자, 축월도 마찬가지고, 다자란 성목으로 봐서 간목을 갖다가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동절의 간목은 신왕함을 요한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일간이 신유술, 해자, 축월에는 일간 자체가 왕하면 왕할수록 큰 나무를 작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큰 집을 질 수가 있겠죠. 큰 궁궐을 질 수가 있겠고, 배도 작은 조그만 통통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범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장롱을 짓더라도 아주 큰 큰 장롱, 자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술, 해자, 축월의 성목은 다자란 나무는 클수록 큰 용도가 있는 것이고, 작을수록 잡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뭘로 쓴다? 화목, 부지갱이로밖에 쓸 용도가 없다. 그래서 신유술, 해자축, 특히 신월도 마찬가지겠죠. 일간이 왕해야만 큰 용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지로 묘목이라든가 아니면 인목 같은 데 뿌리를 반드시 둬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목, 묘목 등에 뿌리 둬서 간목 자체가 왕했을 때는 이 신월 자체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 천간으로 투출해도 좋겠지만 일단 원령 자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화를 보는 것이 가장 큰 필요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목에 지지에 뿌리가 있다라고 보고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일간도 왕하고 칠살도 왕하죠. 이제 정묘시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경금 7살이죠. 간목 입장에서 7살도 왕하고, 그 다음에 시지에서 묘목을 보게 되면 간목이 양인을 얻어서 뿌리도 있죠. 그 다음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화 가지고 경금을 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명리사에 뭐라고 했냐면 신왕살고면, 신왕살고면 출장입상이라고 그랬어요. 출장입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신왕살고 여기다 하나를 더 써야 돼요.
신왕살고 유재라고 또 써야 돼요. 신왕살고 유재면 출장입상이다.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몸신자에다 왕할 왕자죠. 몸신이라고 해서 일간을 뜻해요. 일간. 신왕, 일간이 왕하고 살고, 여기서 살은 칠살을 말하겠죠. 살고, 살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살이 왕하죠. 신월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살이 약한 것이 아니라 살이 하늘을 뚫고 넘어간 것처럼 굉장히 왕합니다. 유재라고 하는 것은 재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이 왕한테 재함이 없으면 이거는 신왕살고 유재가 아니라 뭐예요? 칠살무제가 되죠. 칠살무제가 돼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자라든가 호랑이 같은 굶주린 맹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조련사가 있어서 잘 통제를 하게 되면 그 호랑이와 사자를 내가 힘을 내가 쓰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것을 내가 조절을 못하게 되면 호랑이한테 상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재함이 재함이 있어야 되는데, 재함이 없어서 무재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좋지 못하죠. 여기서 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화로서 경금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여지게 되면 신왕살고 유재가 되기 때문에 출장입상이다라고 해서, 출장입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가서 날출장, 장수장자죠. 나가서는 명장이 되는 것이고요.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김종서 장군 같은 경우가 저 북방에 가서는 오랑캐들이 벌벌벌벌 떨 정도의 무시무시한 장수로서의 유형이 있었다라고 하면, 또 들어와서는 고려 말기였던 건가요? 이때는 또 명재상으로서 또 왕을 또 명철하게 또 보필했던 사람이 또 김종서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왕살고 유재면 출장입상이다, 마치 김종서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국세가 짜여진다라고, 꼭 정묘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정화를 보고 일간이 뿌리가 있고 경금이 살이 왕하면 이 사주 자체가 짜임이 잘 이루어진 그런 국세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간과 원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은 격국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격국과 용신은 가장 필요한, 예전 고래로부터 이렇게 답습돼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사주를 보는 어떤 이유와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최근 들어 이제 격국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신살, 무슨 포태법 같은 거, 공망 같은 거를 좀 위주로 보는데 매우 편협한 사주 간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원칙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사주가 어려운 것은 기본을 모르고, 가장 쉬운 기본을 모르고 자꾸 이상한 이론들을 내가 배우기 때문에 사주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초학하시는 분들 가장 크게 우를 범하는 것이 초학하시는 분들이 신살에 빠지는 게 되면은 이거는 헤어나가지를 못합니다. 신살 가지수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12신살에다가 여러 가지 신살 외우는 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신살이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매우 난감하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알아야 될 것들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신살만 가지고 명리를 보고 운명을 보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배우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안 배우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 깊이 좀 고수가 되기 전에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 사주 정도 간단히 보고 내 애기들 사주 간단히 이렇게 좀 볼 정도는 신살 같은 거 안 보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없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격국을 볼 때는 일간은 양간, 간목이 되겠고, 원령은 양금, 신금이 되겠죠. 그래서 간목이 금을 보게 되면 관살인데 양대 양이 되니까 저거는 편관격이 될 것이고요. 다른 말로 칠살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금이 왕하지만 목은 절지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다 신약하고, 일간은 약하고, 신약살왕이 낫겠죠. 신약사랑, 얘들은 살은 중하고 일간은 가볍다, 살중 신경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 자체에 이렇게 칠살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칠살은 이거 꼭 써놓으세요. 칠살은
칠살은 반드시 중화를 하여야 된다라고 꼭 빨간색으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주에 칠살이 있으면 반드시 중화해야 한다.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쉬운 말로 독과 같아요. 우리 독사한테 물리면 독 굶잖아요. 내지는 마치 굶주린 맹수와 같은 거예요. 독이 몸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해독 자리를 맞춰서 중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굶주린 사자, 호랑이가 돌아다니면 반드시 걔네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칠살인데 중화가 안 됐다? 해독제 없이 독을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조련사 없이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를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큰 상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칠살을 중화하는 방법에는 살인상생하는 방법과 살인상행이 아니라 생하는 방법과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식신제사, 상관 제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뭐 양인 가살 같은 것도 있는데 요거는 별개로 하고요. 오늘은 살인상생과 식신제살, 상관제사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 살인상생은 일간이 약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인상생하고 아무렇게나 식신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상생은 신약하고 사랑할 때 뭘로 하냐면 인성으로 이거를 화살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식신제살이라든가 상관제살은 일간이 뿌리가 있고요. 일간이 약하지 않고 일간이 근기가 있고, 뿌리까지는 그렇고 근기가 있고, 근기가 있다는 말 아시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근기가 있고 식상이 있을 때 칠살을 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 살인상생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혼자 길을 가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혼자 가는데 일진 애들 만나서 삥을 뜯긴 경험이 없지 않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진 애들 만나면 삥 뜯기죠. 삥만 뜯기면 다행이지, 몇 대 쳐 박으면 코피도 나오고 뭐 몸도 다치고 그러죠. 그래서 얼른 그냥 돈 주고 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상태, 내가 약하고 있을 때 일진 같은 애들 만나면 그게 바로 나는 약하고 살이 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살증신경 인 상태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도와줘요. 뭐 엄마가, 부모님이 있다거나 선생님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성이죠. 선생님도 부모님도 나한테 인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칠살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인성이죠. 이것이 바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길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 내지는 내 후배들하고 가는데, 그 친구들과 후배들이 뭐 하냐면 같이 태권도 도장 다녀요. 합기도 도장 다니고요. 격투기 를 배우고 있어. 나름대로 뭐 다 유단자들이야. 근데 길을 가는데 뭐예요? 일진 애들을 만나서 일진 애들이 쪽수가 좀 많아. 보니까 우리는 5이고 저쪽은 한 7, 8대. 근데 우리도 뭐 운동을 좀 했고 단수 합쳐 보니까 우리가 좀 높아. 그러면 한번 붙어볼 만하죠. 그때는 화살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조사버리는 거죠. 전라도 용어로 조사버리는 거고, 경상도 말로는 때리 빠뿌는, 그냥 확 다니야 때리 빠뿌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고, 화살은 그 칠살을 이렇게 내 편으로 맞는 거죠. 이런 거예요. 또 이런 거, 국가 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가 자꾸 무역 전쟁 오고 막 군사 도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면 설설설설 기면서 아유 형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무역 전쟁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외교로선만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살인상생의 개념이라고 하면, 식상제사, 식신제사는 뭐라? 이것들이 겁대거리 없이 이게 뭐 하면서 어디 무역전쟁을 해? 그래 한번 해봐. 해볼 테면 해봐. 우리도 너네 이거 수출하는 거 우리가 안 사. 우리도 너네 수출하는 거 안 해. 우리 너네 관광 가는 거 우리 다 못 가. 그래서 딱 보면 어떻게 되면 이거는 서로 맞붙어
붙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완전 제사를 하는 거고, 우리가 지면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여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지략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살인상생과 식상제살, 식신제살, 상관제살의 그런 차이점인 것이죠. 여러분들 살인상생이 좋을까요? 식상제살, 식신제살, 상관제살이 좋을까요? 저는 제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일간이 뿌리가 좀 있어야죠. 일간 약해서 자꾸 비빌대고 자꾸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죠? 일단은 남자답게 한번 붙을 것은 붙어서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처세술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강하게 내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자,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융통성, 이건 뭐 햇볕 정책, 이건 살인상생인 것이고요. 시상제사는 한번 맞붙어서 군사적으로라든가 몰라 그냥 확 붙어버린 거죠. 이것이 제살인 것이죠. 자, 상생과 제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간목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뭐 살인상생을 하든 식상제사를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막 보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자는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작벌해서 쓰려고 하면 일간이 왕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신월의 간목, 6월의 간목은 살인상생보다는 식상제살 쪽으로 가야 국세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목이라든가 묘목을 보고 정화를 보게 되면은 제살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지로 간목이 뿌리가 하나도 없고 화도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인성인 수로서 화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예요? 국세 자체가 식상제살보다는 살인상생을 하게 되면 국세가 많이 위축되고 많이 협소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오늘의 사주를 보게 되면 밑에 진토라고 하는 것이죠. 갑진일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그래도 신월에 진이 있게 되면 이것도 토라고 하는 것도 금을 생각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중에 수가 있고요, 진중에도 수가 있기 때문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주가 좀 한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 년을 보게 되면 올해가 경자년이 되죠. 경자년.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신, 진을 갖추게 되면 완전히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제가 어떤 분이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자꾸 사주에 삼합을 만들려고 해요. 사주에 삼합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주 원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주 팔자, 이 글자 8글자를 말해요. 이 안에서 삼합이 있으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호술, 화국, 그 다음에 해묘미, 목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유축, 금구, 그 다음에 해자축, 수국을 말하는 것인데, 해자축, 수국은 방합이죠. 자, 그래서 인신사의 신자진, 인호술, 인신사,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삼합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지금 삼합을 완전히 구전했는데, 그러면 이 사주가 삼합을 완전히 갖춰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신월의 간목이 인이라든가 묘의 뿌리를 두고 화를 봐야지만 좋은 국세인데, 신월의 경금까지 투출돼서 살이 왕한 중에 수국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동량지목으로 쓰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수를 가지고 상생해주는, 살인상생에는 그 정도밖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수가 너무 많고 화가 없게 되면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후패하버려. 나무가 썩어버리죠. 나무라고 하는 것도 물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따뜻한 햇볕이 어느 정도 비춰주어야지만 광합성 작용도 해서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신월같이 이렇게 한량할 때, 날씨가 서늘서늘할 때 물이 많으면 나무가 조금은 이파리는 튀어서 자라는 것 같지만 곧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썩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론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 사주는 신자진 수국, 수가 많아서 삼합을 이루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수가 많아서 오히려 화가 있어서 조우해줘야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사주 원국에 삼합이 있어서 좋은 사주가 된다? 이거는 낭설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일단 삼합이 구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퍼센티지로는 60%, 70%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혹시 이 질문하신 분, 이 내용 꼭 깊이 새기셔서 좀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보셨고요. 자, 이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 간목이 원래 신월에 되게 되면 일간 자체는 약하고 살이 이렇게 왕사주 신약살왕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살왕 내지는 살웅이 아니고 신약살왕 내지는 살증신경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신월의 간목은 다자란 나무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간목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명식은 신월의 경급투출에서 칠살격에 간목 자체가 신의 일지에 있는 진에 간신이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좋으나 연지의 자수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완전하게 구전하게 되죠. 그러면 가을에 한량할 때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비가 앞으로 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태풍 와서 계속 비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무라든가 지금 꽃을 피우는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썩어서 금방금방 죽습니다. 가을에는 따뜻하고 강렬한 햇볕이 있어야지만 곡물도 연글 수가 있겠죠. 그죠? 신월이라고 하는 가을의 계절은 그런 것인데, 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도 다시 금수가 많아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생시에서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금수가 많아지는 생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갑자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갑자시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신시, 개유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죠. 을해시,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됩니다. 사주에 화가 한 점도 없는 생시가 바로 갑자시, 임신시, 개유시, 을해시가 되죠. 만약에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 때, 요 생시로 낳았을 때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되는데, 금순으로 가면 매우 처량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겠죠. 일단 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중요한 화를 볼 수 있는 건 병인정묘시라든가 기사시라든가 경호시 같은 경우가 화를 볼 수 있는 생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생시가 어디냐면 병인정묘시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정묘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이 묘의 뿌리를 두고요, 정화로서 금을 단련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있죠. 또 간목은 묘의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요, 병화로서 경금을 단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시로서는 좋은 생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운세 자체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운세 자체도 조금 더 좋겠죠. 왜냐하면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사주가 한습해지는데, 물론 이제 화 자체가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는 것이 좋은데, 화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오히려 간목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경호시의 오화를 보는 것도, 지지의 오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신월 금왕절에 경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천간에 7살이 있는데, 천간으로 이 7살이 제함이 없죠. 지지에 있는 오화 하나 가지고 이 왕한금을 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간으로 7살 무제가 되면 신경 굉장히 예민하고요, 운세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좀 몸이 건강이 안 좋거나 심하면 진짜 좀 지병 같은 걸로서 건강을 좀 크게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이 생시도 마찬가지로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일간도 왕해지게 되겠고 화도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주에 뭐예요? 삼합이 있는 사주가 좋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사주에 7살이 있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중화를 해야 된다. 7살은 마치 독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